네, 안녕하세요. 배달일보다는 다른 말이 말 많은 랑짱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쌀쌀한 듯 일하기 참 좋은 날. 아침 8시에 나온 보람이 없어요. 두 콜을 타고 있는데요. 장거리 가는 콜이어서 7,000원대의 콜들을 받아서 15,000원이 조금 안 되는 수입을 했는데 지금 콜이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콜 대기를 하고 있네요. 날씨만큼 이 콜도 많아서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며칠 눈 오고 날씨 안 좋아서 콜비 좋고 콜 많았었는데 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네요.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끼니를 조금 현찮게 먹었더니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거기다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편의점에서 초코파이하고 베지밀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걸 먹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참 그 짧은 10분 동안 초코파이 하나에 따뜻한 베지밀 그걸 딱 사서 먹고 나면은 그렇게 그 10분 동안에 초코파이하고 베지밀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그 컵라면을 10분 안에 다 먹었는지 신기해요. 지금은 10분 안에 못 먹죠. 입천장이 까지는지도 모르고 라면을 그렇게 이 국물 먹는 비법이 그거였었어요. 그 뚜껑에다가 받쳐서 면을 얼른 먹고 초코파이를 반 깨미는 거예요. 입에 넣고 국물을 마셔요. 그러면 이 뜨거운 거랑 초코파이랑 섞이면서 넘어가니까 그게 덜 뜨겁죠. 그래도 그 국물을까지 10분 안에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초코파이는 참 오래됐어요. 세월로 보면 엄청 오래된 과자고 그리고 국민적인 파이잖아요. 오리온에서 만든 그 초코파이라는 것이 고유의 그 상표일 줄 알았는데 초코는 재료고 파이는 만드는 방법에 따른 과자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걸 오리온에서 쓰지 못하고 오리온은 그 초코파이의 이름을 정이라고 붙였죠. 정하면 우린 초코파이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한자로 정이라고 써있는 오리온 차가 지나가는데 정을 아이들은 그걸 아홉이라고 읽더라고요. 한글로 흘겨 쓰니까 아홉이 꼭 정처럼 한자의 정처럼 써지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정하니까 또 정 없는 사람 정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도 없어 이런 뉘앙스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참 정도 많아 라는 뉘앙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타인에게 툭 던져서 주는 마음 큰 것도 아니고 그냥 툭 줄 수 있는 마음 힘, 에너지, 기분 이런 거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표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하는데 그 초코파이 하나를 주면 그 당이 채워지면서 그 초코파이 맛이 어찌나 맛있는지 그래서 군대 하면 초코파이 하고 초코파이 하면 정인데 군대에서는 정의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죠. 군대 하면 떠올리는 게 리더십이라는 용어인데 그게 뭐 리더십이라는 게 해군에서 쓰던 군대 용어였었는데 맨 앞에서 배를 이끌다라는 뜻에서 리더십이 나온 용어인데 그 리더십이 그렇게 강한 군대에서는 정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리더십을 정으로 부하들을 다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전 세계의 군대의 교과서 같은 이 육군 야전교범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이 정에 대한 것은 표현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으로 부대를 이끌고 승리를 이끌었던 그 과거의 사례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의라고 할 수 있는지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정이 전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갈게요. 중국 전국시대일 때 위나라의 오기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기장군이 별명이 승승장군이에요.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76번인가를 싸웠는데 64번인가를 승리를 했을 거예요. 한 승률이 84%? 그 정도 되는 이제 승률을 갖고 있는 그런 장군이에요. 그 장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싸우고 승리를 이끌 수 있나. 일단 첫 번째 오기 장군이 똑똑했어요. 똑똑한 장군이었고 이 나라 자체가 인구가 많고 그리고 잘 사는 부유한 그런 나라였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많고 부유하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지금 미국이 그런 국가죠. 오기 장군이 한날은 군막을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막 안쪽에서 누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한 병사가 등에 종기가 커져가지고 그게 너무 아프니까 끙끙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의술로서 이걸 째고 뭐 할 수 있는 의술도 없고 도구도 없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어찌 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기 장군이 그 병사의 등에 손으로 만져주고 짜내고 더 안 되니까 입으로 빨아내서 종기를 완치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소문이 쫙 퍼져요. 전 군에 퍼지고 위나라에 다
다 퍼지게 돼요. 종기로 앓고 있었던 병사의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 오기 장군이 당신의 자식을 그렇게 입으로 종기를 빨아내서 완치시켰다는데 당신은 이렇게 울고 있어 물어보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오기 장군이란 사람이 우리 아들놈이를 그렇게 입으로 종기를 빨아서까지 완치를 시켜줄 정도로 해놨으니 우리 아들놈이 다음 전투에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겠느냐, 그 오기 장군을 위해서. 그러니 죽은 목숨이랑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정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정으로서 대하는 마음이, 동양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서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비오는 전장터에서 병사들이 다음 전투를 위해서 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서 거기 안에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진지를 만들고 있는데, 모든 병사들이 삽질을 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딱 그것을 위험하게 감시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중년된 신사가 장교한테 물어봐요. 아니 저 병사들은 왜 저렇게 땅을 파고 있어? 그랬더니 다음 전투를 위해서 지금 진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요 라고 말을 하니, 그 신사가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고 서서 그만 지켜보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장교는 부하들과 같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지 가서 땅을 파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년의 신사가 그러면 제가 이 병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땅을 파도 되겠어? 그랬더니 장교가 그럴 테면 그러시오 하고 했어요. 중년된 신사가 들어가서 그 땅을 한참을 파고 나오는데 다 비오고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가 희한해서,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근데 당신은 왜 병사들과 왜 진지를 판 것이오? 그랬더니 저는 대수로운 사람은 아니고 병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면 같이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올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륙 지휘 총사령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사례인데, 그 사례에서 보듯이 리더들이 했었던 그 행동들이 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의 정은 말하기 쉽고 편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이라는 그 부분들을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리더가 부하들의 마음을 알고 같이 대하면 그 일을 하는 부하들의 입장에서 의욕과 사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팀장이 들어오면서 굿모닝 하면서 웃으면서 정말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안 돼서, 못해서 저 사람은 진짜 정도 없어 이런 소리를 듣는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커피숍을 갔는데 팀장이 누구누구 씨는 저번에 보니까 라떼를 마시던데 라떼를 좋아하니까 라떼를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서 알아주는, 챙기는 이 정도의 센스? 뭐 부하 직원이 팀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팀장 저번에 보니까 아메리카노를 드시는데 차가운 것만 드시더라고요. 오늘도 아메리카노를 찬 거로 드시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얼마나 서로의 오고 가는 정이겠습니까? 물론 뭐 밑에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저 아첨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아첨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냥 서로 간의 정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바나 같은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한테 그렇게 정 주지 마, 나중에 너만 상처받아, 이런 식의 말들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정이라는 것은,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그런 정은, 내가 뭘 정을 줬다고 해서 바라는 마음에서 그 정을 줬다고 그러면 그건 정치예요. 그냥 내가 이 일을 이만큼이나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 마음이 있을 뿐이지 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정이라는 건 그냥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면 충분한 건데 바라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난 이렇게 이 할머니들이 리어카로 오시는 게 참 무서워요. 이렇게 차 옆으로 갈 때 확 부딪힐까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정을 준다라는 것은 조직과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태도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하듯이 뭐 그렇게 한순간에 다 바뀌진 않겠죠. 리더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러나 고쳐 쓰지 못하더라도 그나마도 거기서 변화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금상첨화인 것이고, 그래도 계속 주게 되면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쿠팡이 우리에게 하는 거 보면 그런 리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내서 그 아픈 구석을 완치시켜 줄 수 있는 자본가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프지도 않은 곳을 고름이 나올 정도로 일을 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주일 4일 근무제를 하네 만에 이러는 상황에 우리는 계속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지만이 지금 생활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쿠팡 단가를, 배달 단가를 내려서 쿠팡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만 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야 어디 전쟁터에서 조직과 리더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을 하는 그런 전쟁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겨나겠냐 이거죠. 쿠팡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라는 걸 좀 베풀고,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고 해도 계속 주다 보면 진짜 이 쿠팡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작점이 되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플랫폼으로 가서 배달을 하고 싶어도 쿠팡에서 남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러면, 뭐 물론 쿠팡 단가가 좋아야겠지만 단가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아서 쿠팡으로 사 먹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내가 사 먹겠어요. 내가라도 쿠팡을 이용해서 뭐라도 시켜 먹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겠죠. 소문이라는 것이 쿠팡이 이런 기업이야, 뭘 시켜 먹으려면 여기서 시켜 먹어야 돼, 단순히 뭐 가격이 배달비가 싸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퀄리티로 이런 쿠팡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 소비자들이 쿠팡 이용자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정을 줄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싸서 그래요. 오늘 그런 소리 하는 게 너무 싸게 주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제 입장에서 제 영상이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가가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단가를 좀 올리라고요. 올려 쿠팡아. 그냥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줄이지 말고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가를 그냥 올려주라고. 계속 미션도 그냥 기본 단가에서 깎지 말고 그냥 주면서 미션을 성공하면 보너스식으로 주고, 그런 말이죠. 일단 내 곡간부터 채워놓고 줄게 이러지 말고. 이게 가끔 배달을 하다 보면 이 라인을 잘못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라인을 올라가야 되는데 3, 4라인을 올라갈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 스스로에게 아유 잘했다 잘했어, 아유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건데 제 스스로에게 아유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물 먹다가 물컵을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도 그러죠.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 컵이 깨지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야 그게 반어법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들이 진짜 그 반어법이라는 걸 모르고 배우는 입장에서 귀신같이 그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뜻인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했다고 했는데 그냥 문자로만 확인을 한다 그러면 잘했다는 칭찬인데 그 아이들은 칭찬이 아닌 걸 딱 알아차려요. 왜냐면 말은 이분 잘했네 잘했어 하는데 엄마의 표정과 눈이 벌써 웃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눈치로 알고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 언어든 글이든 써 있는 자체, 나오는 소리 그 자체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서가 남에게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정서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댓글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우리의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 댓글들도 있고 하는 게 있어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 다 그렇진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게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정서로 이야기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섬세한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몸에 좋은 거 뭘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몸에 좋은 거 100가지 먹지 말고 나쁜 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을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삶을 잘 살려고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덜 하면 된대요.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들을 맡고 싶으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나쁜 사람을 덜 만나면 된대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나쁜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나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같이 둥글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니까 다 같이 살아가되 덜 만나면 되고 덜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제 이문동에 있었는데 어떻게 어째까지 방학동까지 왔네요. 이렇게 떠들고 배달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노원구에 와 있고 동대문구에 가 있고 이렇습니다. 쿠팡이. 근데 이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배달만 하다 보면 그렇게 지루해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나아요. 머리도 좀 덜 굳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용을 안 하면 계속 퇴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면 할수록 진화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퇴화해서 결국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그 꼬리가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인간이 되면서 꼬리가 없어진 것처럼 이 뇌도 계속 배달만 하게 되면 이 배달에만 최적화돼 있고 퇴화되면 안 되니까 뭐래도 좀 떠들고 중얼중얼 얘기하면서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똑똑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이게 사방팔방 또 쳐다봐야 되고 가야 될 곳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개를 많이 해요. 이 오토바이를 타면 손으로도 해야 되고 깜빡이도 켜야 되고 균형도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복합적으로 다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똑똑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점점 더 똑똑해지나? 이거 자뻑입니다. 자뻑. 욕하지 마세요. 자뻑 갖고 있는 거니까. 일기장 그 노트에 쓰는 거는 쭉 쓰고 그냥 자면 돼요. 근데 영상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이야기한 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들어가서 편집하면서 또 듣죠. 제 스스로에게도 또 많은 걸 배울 때가 있어요. 너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라는 그런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다중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SK하이닉스 이 대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 시범 운영을 1975년도에도 미국에서 시범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결과는 안 좋게 나왔어요. 직원들이 더 피폐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성과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결과로 나와서 주 4일 근무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나온 게 있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총 근무 시간을 4일에 나눠서 다 해버린 거예요. 40시간을 5일 동안 해야 됐던 거를 4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일의 시간이 늘은 거죠. 쉬는 날은 하루 더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하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사람이 피곤해지고 효과가 더 안 났던 거예요. 진정한 4일 근무는 노동 시간도 줄어야 되는 거죠. 40시간을 해야 되는 거를 32시간만 하는 걸로 노동 시간을 줄여서 하면 그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효과적인 게 오롯이 4일 근무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어떤 회사는 아예 정책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주에 9일 근무하는 회사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 쿠팡은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요. 이 시간이 물론 돈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죠. 수수료가 계속 깎이다 보니까 고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수수료는 계속 깎이고 하다 보니까 그 고정 지출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계속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직원의 고름을 짜주는 게 아니라 고름이 생기게 하는 거죠. 아주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8시간, 9시간, 10시간 이제는 14시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오토바이를 타면 사고날 위험률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피폐해지죠. 예민해지죠. 소비자하고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싸우게 된다고요. 예민하니까. 다른 운전자하고도 싸우게 되죠. 사장님과도 싸우게 돼요. 픽업하러 가가지고 별거 아닌데 예민해지니까 싸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배달하는 사람한테 정주지만 나중에 결국에 간다. 배민으로 다시 가고 그러니까 올려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정을 베풀고 주면서 쿠팡에 남아서 계속 이어져서 좋은 소리들이 계속 번지고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쿠팡 회사 진짜 대단한 회사다.
소리가, 칭찬하는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아주 악덕 같다, 이런 자본감 없다, 이런 기업도 없고, 이런 소리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쿠팡하면서 배민에다 시켜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쿠팡에다 시켜 먹습니다. 우리 집은 모든 배달이 다 쿠팡에서 옵니다. 그래, 우리는 섬세한 언어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니까, 아유, 그래, 쿠팡아, 잘한다, 잘해, 잘하고 있다래, 아유, 니 배나 불려라 그래, 아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예전에 복면가왕에서 레드마우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5연승을 한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목소리가 참 독보적으로 특색이 있어요. 자기만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가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그 영상이 있어요. 쉬는 날, 자기가 휴식하는 날 음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걸 하고 음악의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걸 하면서 나의 음악을 좀 비워내면 또 다른 음악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채우기 위해서 비운다라는 그 철학적인 말을 할 때 그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았어요. 항상 채워져만 있으면 더 이상 채울 게 없는데, 채우기 위해서 나의 채움을 비운다는 것, 서로에게 말을 할 때도 비울 땐 비워야지만 나와 대화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직과 고집으로만 꾹꾹 채워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도 좀 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쿠팡 일을 8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8시부터 지금 10시까지 21,000원을 했습니다. 한번 구간대별로 시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토탈 들어가기 전에 총 얼마를 벌어서 시급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8시부터 10시까지 21,000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0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0시부터 1시까지 시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침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2시간을 일을 하면 그래도 2만원을 벌던 15,000원을 벌던 벌어집니다. 근데 2만원은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원이 하루에 2만원인 거지, 한 달 모으면 한 50만원 돈 되는 거예요. 제가 2시간을 더 자고 나오게 되면 그 50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좀 움직이게 되면 그 돈이 생기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아침 시간에는 좀 교통 체증도 있고 그래요. 멀리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걸르진 않는데, 아침 시간에는 그냥 성동구도 나갔다 오고 그런 방향으로 타고 있습니다. 거절을 안 해야 뒷코를 받쳐주니까 아침 시간은 그렇게 받고요.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52,00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17,000원 꼴 되는 거죠. 지금 정릉으로 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콜이 죽었어요. 딱 장거리로 한번 이쪽으로 보내더니 지금 콜사가 돼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저금이에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시급이 달라요. 뭐 10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탔다 그러면 시급 17,000원에 탄 것이 되는 거고, 아침 시간에만 탔으면 시급 1,500원에 탄 거고, 지금 1시에부터 다시 또 5시까지는 또 얼마의 시급으로 탈 수 있는지 쭉 보면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시급 한 14,0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를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쿠팡에서. 피크 시간에만 타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타니까 타면 탈수록 내려가죠. 1시부터 저녁 타임까지는 콜이 좀 죽을 것이고, 보내더라도 많이 장거리로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콜수는 또 줄고, 제가 한 20-30분 정도 콜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콜을 시작으로 계속 뒷콜을 줄 거예요. 주기는 주는데 좀 멀어서 그렇지,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이 시간대에 쿠팡을 탈 사람들, 시급 좋을 때 들어왔다가 빠지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쿠팡만 타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시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얘네 쿠팡이 하는 게 지금 보면, 그러다가 콜 주기 시작하면 계속 또 주니까 시급 좋을 때도 타고 시급 나쁠 때도 타고 이러고 있는 쿠팡만 좋아하는 기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 기사들한테 베네핏을 줘야지, 그래야 그 베네핏을 받는 쿠팡만의 배달 기사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지, 골라냈는데 이제 쿠팡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고름을 짜주는 게 아니라 안 나쁜 곳을 고름이 나도록 키워 먹으니까 이렇게 투덜대는 소리가 나오고,
투덜대면서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쿠팡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쿠팡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수수료를 받아먹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서 그걸 하면서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를 욕하는 것 같아서 좋은 면을 있으면 쿠팡의 좋은 면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쿠팡 이게 너무 좋다, 긍정적인 컨텐츠를 찍고 싶은데 쿠팡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게 돼서 좀 아쉬워요. 쿠팡에서 일을 하면서 쿠팡을 험담하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험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한다는 건 많이 안 좋은 습관이죠. 안 하고 싶은데 쿠팡이 하는 일이 소위 말하는 꼬라지가 험담을 하게끔 만드니까 이게 좀 아쉽네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쉽게 튀어나오는 험담들, 뒷이야기라고 하죠. 뒷담화.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철저히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험담들의 특징을 보면 정확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거가 확실치도 않은데 부풀려서 누군가가 기획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일 확률이 크고 그것들을 듣고 또 다른 이에게 전달을 하면서 온갖 다른 무엇들이 붙어요. 그 말에 근거도 없는 말이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것 마냥 또 커져서 전달이 되고 하다 보면 그게 나를 망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꾸 그 험담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도 쿠팡에 대해서 험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쿠팡에 대해서 이것도 험담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누굴 끌어들이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었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 쿠팡 기사들을 모으고 있다 안 모으고 있다 이거는 저희 생각이지 팩트는 아니니까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쿠팡을 뭐 망가뜨리거나 쿠팡이 안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런 의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또 절대 아니고요. 모함하는데 저를 끌어들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저희 논리를 얕잡아보고 하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함에 포함되지 않도록, 모함되어지는 사람이 안 되고 또 모함을 하는 사람이 되지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된다. 듣는 게, 잘 듣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남기고 하면서 제 영상은 솔직히 볼 영상이 별로 없죠. 배달하면서 그냥 지나다니는 영상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그게 아름답거나 하진 않죠. 거의 듣는 라디오 수준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쿠팡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게 듣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거기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들린다는 건 라디오의 주파수 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집중해서 경청할 수 있다는 건 그 말하는 사람과의 주파수를 내가 스스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들리는 소리가 잘 들리고 집중되는 것이고, 이 경청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내가 알아들었는지 서로 또 질문도 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가 있으면 경청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잘 듣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1시 이후로 처음에 시작한 게 3,050원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뒷콜을 주다가 네 번째 콜에서 콜이 멈췄어요. 정릉동에서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고요. 3,000원 이하, 그러니까 3,000원짜리 콜이죠. 그런 콜들을 빼려고 하는데 3,050원이면 진짜 이게 애매하고 사람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래요. 내가 3,000원짜리 안 받는다고 했는데 3,050원 이걸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게 되는데, 박리담회라고 3,050원, 지금 3,4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받고 있는데요. 거의 5시까지는 5,000원대의 콜이 들어오면 정말 잘 봐야 돼요. 정말 멀리 갈 수 있는 콜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리에 걸려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1,000원이 넘는다 그럼 잘 봐야 돼요. 수락해버리면 여긴 어디인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갑자기 동대문구로 갈 수도 있어요. 쿠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수수료에 대해서는 팩트예요. 제가 받아서 그걸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싸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쿠팡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비싸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싼 요금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팩트고요. 쿠팡이 망하라고 이렇게 기획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 큰 험담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좋아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렇게 욕을 하고 중얼거리는 게, 궁시렁 거리는 게 그냥 제 스스로에게 안타깝고 한 거죠. 지금 5,700원짜리가 떠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5,000원대 콜이 뜨면, 그렇죠.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5,700원인데 지금, 받아야 되겠다, 이건. 좀 멀긴 한데 그쪽으로 좀 넘어가면 그래도 콜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성대로 넘겨줄 수가 있는데 그쪽으로만 안 넘어가면 동대문구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될 것 같네요. 와, 진짜 끈덕지게 주네요. 도착지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벌써 5콜째 콜이 들어오고 있는데 같은 콜을 계속 주네요. 어머, 또 들어오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또 들어오는데, 와, 이거 뭐 쿠팡 진짜, 이거는 뭐 또 평창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거절이죠. 이건 거절이, 진짜 이건 너무 난 너무해. 오후 1시부터 5시에 들어가기 전까지 4시간에 56,000원이니까요. 시급 14,000원 정도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저녁 식사를 먹고 나와서 멀긴 한데 7,500원에 받고 가고 있습니다. 앱을 키기 전에 보니까 매우 많음으로 돼 있고 기본 콜비가 4,500원에서 7,300원 그 정도 돼 있는데 외대 앞에서 받아서 사가정역 있는 데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리상으로는 좀 먼 거리예요. 낮 시간대보다는 그 같은 거리여도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낫네요. 이게 지금 배터리가 오늘은 충전이 좀 덜 됐는지 자꾸 촬영이 끊기는데요. 아무래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녁 시간까지 해서 총 해보니까 지금 21만 5천원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시급 15,000원 조금 넘는 시급이 된 것 같아요. 평일에는 그 정도가 그냥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더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고요. 콜비는 좀 저렴하고, 이게 잘 타는 건지 덜 타는 건지 모르겠고, 워낙에 쿠팡이 요즘에 콜이 없는 시간들이 있어서 시급 15,000원 조금 넘게 탔습니다.